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 김영찬입니다. 현장실습 전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로 인한 면대면 교육 진행이 불가하여 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사전교육은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용자의 무리한 근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현장실습이 직장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잘 하도록 직장예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으로 이를 수료치 않으면 현장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고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간략히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릴 거고요. 현장 실습 운영 규정 주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예절과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이고, 현장 실습 수행과제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는 히즈넷의 교무팀에서 공지한 내용이 있으며, 여기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은 2주당 1학점이나 소속 학부에 따라 현장 실습 학점 제한 규정이 있으니 참여 신청서 작성 전 학부 사무실로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학기 수업과 계절학기 현장 실습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종강 후 실습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서는 일반 학부 참여 신청서와 전산전자공학부 참여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를 현장 실습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PDF로 출력하여 학부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원래는 직접 제출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학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습 수업료는 22,000원이며 계좌 확인 후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12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최종 보고서를 1월 21일 전까지 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 예정자는 실습 기간이 최소 4주 이상일 경우 최대 2학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보고서 제출 후에도 현장 실습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장 실습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과 알아두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은 휴게 시간,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하죠.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 실습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불가피할 경우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1시간 이상의 개념이 1시간 30분, 2시간 등등이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휴게 시간은 1시간이죠. 주휴일이라고 함은 보통 토, 일 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기간이 1개월, 즉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만 운영하는 현장 실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 실습생은 학교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히 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습 시 USB 등에 저장한 기업 관련 자료를 실수로 들고 나와 외부로 유출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내용 변경, 예를 들어 기간이 변경된다거나 실습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직장 생활이 처음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사는 밝고 명랑하게 다시 만났을 때는 다시 인사를 하거나 목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중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인사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인사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은 직장인의 기본입니다. 특히 예정되어지지 않은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실습 종료 시에 센터에서는 기업 담당자에게 평가서와 출석부를 요청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에 사적인 통화를 자주, 길게 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거절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하여야겠습니다. 업무 시간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거절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담패설을 자제하고 상대방 거부의사 시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센터나 학부로 연락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학생들이 현장 실습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각종 보고서에는 서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서명을 아직 업로드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현장 실습 신청 시 작성하셨던 서약서 개인정보 조회도 및 탭에서 도장 또는 서명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사진이 없다거나 서명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작성하는 참여 신청서는 수강 신청 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중대 지원금 수령 또는 전산전자공학부 개설 현장 실습 과목 신청 학생과 그 외 학부생이 작성하는 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신 후 저장 후 출력하시되 앞에서 설명했듯이 졸업예정 학생은 최대 2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각 사업단에서도 필요한 서류이므로 현장 실습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실습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시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설문조사 등을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실습 내역 탭을 클릭하여 실습 내역을 프린트 후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실습이 확정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해당 사업단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전산전자공학부 학생은 소중대 사업단에서, 잉크플러스 협약 학생은 잉크플러스 사업단에서, 그 외 학생은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 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현장 실습 전 학기가 재학 중이어야 하며 현장 실습 후 학점을 취득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학생은 현장 실습 관리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중에 해당 학부 혹은 센터에서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하여 방문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현장 실습 사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